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9월 셋째 주 KBL 루머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5개 팀 알려드렸고 또 2부에서도 지금 5개 팀 지금 뭐 연습 경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통영 리그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발을 맞추면서 팀 전력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댓글 장소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리틀 포레스트님이 KCC 아킬레스건은 결국 데이비스의 태도였네요. 그리고 폭풍 선미님도 결국 타일러 데이비스에게 3년 연속으로 뒤통수를 맞는 비극이 벌어지네요. 유 기자님 댓글에 요구 못하겠으니 대신 찰지게 좀 까주세요. 이렇게 직접 요청이 왔어요. 저는 얘는 네. 불안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무릎 부상이 있다가 못 뛰고 KCC로 와서 부활을 하고 다시 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배은망덕하다. 네. 이렇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선수가 왔던 첫 시즌에도 이제 이 선수 뭐 이제 연습 경기나 뭐 훈련하는 거 보고 뭐 이제 저 전주를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사실. 느꼈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꿈이 뭐 NBA일 수는 있어요. 네. 꿈이 NBA일 수는 있죠. 뭐 근데 KBL을 약간 그런 NBA 도전의 발판으로 약간 재화를 위한 어떤 무대로 삼는 듯한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철 좀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설린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KGC가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알리기 위한 무대로 쇼케이스 무대로. 쇼케이스 무대로 만들었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니까. 그쵸. 뭐 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설린저는 자신의 몫을 다 한 상태에서 간 거고. 마무리까지 다 했죠. 네. 그러니까 KGC 팬들한테 사랑을 받고 설린저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 타일러 데이비스는 와가지고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그때도 전찬진 감독이 어떤 우려를 했냐면 3점 슛을 자꾸 던지려고 그런다. 그쵸. 그러니까 NBA에서 뭔가를 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무대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시즌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팀의 어떤 성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어서 갔어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부상 때문에 10월 1일 날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속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냥 KBL에 대한 존중이 되게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그렇죠. 뭐 KBL이 예를 들어서 뭐 NBA보다는 하위 리그고 유럽보다는 하위 리그고 중국보다 돈을 많이 안 주는 건 사실인데 어떤 클래스 있는 선수라면은 그 리그에 대한 그 어떤 그 리스펙트 이런 부분은 깔고 가는 선수들이거든요. 대부분 맞죠. 다. 맞아요. 그게 이제 농구에 대한 존중 그런 방식의 표현이고 이제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민규님이 이재도 선수는 꾸준하고 체력이 강해서 좋아하는데요. 폭발적인 득점력이 없어서 팬으로서 아쉽네요. 기자님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하셨고 창원 LG 팬님도 이재도 선수는 댓글로 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글로 네. 이제 창원 LG 팬님은 제도 선수는 늘 잘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손목 수술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정규 시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네. 이재도 선수의 강점은 폭발적인 드리블링, 돌파. 그 돌파는 사실 알고도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그에서도 이제 그 블록슛을 뜨는 타이밍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돌파를 하고 있는 키가 작지만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가장 큰 강점이고 이 선수는 이제 약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셋업펜스에서의 어떤 그 리딩 능력인데 패싱 게임이나. 예, 그래서 LG에서는 이제 폭발력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지는데 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살짝 경미한 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도 선수는 기본적으로 LG 지금 코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이관희 선수가 어떤 백코트에서 어떤 볼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이슈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네. 사실 마레이와도 호흡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 마레이 네. 스타일이 또 워낙 또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그런 부분 알고 시즌을 치르고 있고 LG가 이제 멤버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적응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테 커닝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2대2 파트너로서 가드 입장에서 좀 좋은 선수가 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팝과 롤이 다 되는 선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재호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특히 이제 커닝햄처럼 팝아웃이 되는 선수는 결국에는 공간을 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도의 돌파력을 또 살릴 수 있는 어떤 장면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주환님이 20년 넘게 DB 팬 외길 인생입니다. 이번 DB 편 얘기를 듣다 보면 알바노는 하든이면 두경민은 웨스트브룩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한 에너지 레벨이나 뜬금없이 버럭하는 거 확실히 닮았어요. 어떻게 맞춰가냐에 따라 정말 찐재미가 폭발하거나 제 인내력이 폭발하거나 하겠다는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시즌도 기대됩니다. DB 파이팅. 두버럭. 네, 두버럭.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뭐 저희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이제 코트 안팎에서의 호흡이나 시너지가 너무 중요하고 뭐 웨스트브루크랑 플레이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에너지 레벨 이건 진짜 닮은 것 같긴 합니다. 막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두 명에서 활동량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웨스트브룩보다는 3점 슛이 더 좋죠. 그렇죠. 약간 커리와 웨스트브룩 섞어놓은 듯한 느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두경민 선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DB에서도 어떤 라커룸 이슈 있었죠.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도 이게 100%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그런 루머들이 계속 돌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선수는 그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플로어 리더잖아요. 이제 리더예요, 이 선수가. 그러면 그렇죠. 그 팀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선수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알바노 선수하고 이제 잘 맞추고 뭐 김종규하고는 친하니까 이런 부분 좀 잘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만 빼면 예. 뭐 기량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FA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빅 세븐이었나요? 빅 네. 세븐, 네. 빅 식스. 네. 근데 사실 두경민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적극적인 오퍼를 다른 어떤 자원들을 받치고 이 선수 사실 전 MVP란 말이에요. 젊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정도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사실은 이제 한두 가지 요인으로 되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 중에서 좀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들, 리그의 돈 이야기, 두경민과의 어떤 이제 라커룸 이슈.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부상보다도 지난 시즌 부상보다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희가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감정이 가까워요. 이 선수는 왜냐하면 굉장히 폭발적이고 저는 이제 공수 겸장이잖아요. 그 수비를 열심히 하면서 공격에서도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확 터져야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팀 성적을 확 올릴 때 뭔가 다이내믹하고 리그에서 그런 이제 부분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제 그런 부분이 터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자존감이 분명히 강해요. 두경민 그쵸. 선수가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오해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이제 팀 케미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을 그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이번 이제 역시 속초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굉장히 고무적이게 많이 보였어요. KT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근데 그 KT 광고 멘트 맞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옛날에 어디였더라? 저도 기억이 나는데. X세대. X세대. 예, 예, 그렇죠. 예. 2000년대 초반에 예. 약간 이제 라이코스나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유행했던 라이코스는 아니고 그때 그 모델이 아마 군입대 거부한 스티브 유가 했던 게 아닌가. 스티브 유가 했던 것 같아요. 그 광고 모델이 네, 저도 그랬던 약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느 메가패스인가요? 메가패스였나 뭐 이게? 그런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인터넷 예, 얘기인데. 인터넷 방송. 예. 네, 그렇죠. 그래서 KT도 이제 사실 뭐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로서 이제 정말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 후담인데 좀 이제 들린 얘기는 이번에 사실 이 경기가 이제 그 라이브로 중계됐잖아요. 포털 네. 사이트랑 이제 KT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중계됐는데 네이버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전 네이버 좋아합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네이버 좋아하잖아요. 맨 걸어주잖아요. 네, 저희. 네, 네. 예, 그렇죠. 네이버랑에서도 중계가 됐는데 삼성, KT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세 팀이 이제 비용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네. KT는 지금 뭐 유튜브 그 거기서도. 했었고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속초에서 KT가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되게 좀 많이 다른 게 많이 보였어요. 예. 특히 이 팀에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거 결국 스피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지난 시즌 내내 그 얘기죠. KT 스피드 올려야 된다. 너무 느리다. 예.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 일단 전주련에서는 어마무시했어요. 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 보면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경기를 봤지만 이게 내용을 보면은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로 쭉쭉쭉 나가는 이 아울렛 패스들의 속도가 이거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된 느낌이었어요. 서로 이 패턴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득점들이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와, 이 팀 작정했구나 이번 시즌 스피드 농구하려고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서동철 감독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그 속공 1위. 딱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팀이에요. 속공하는 걸 보면 일단 높죠. 그쵸. 하윤기 은노코가 해서 리바운드를 음. 잡아요. 뭐 박지원이나 양홍석한테 줘요. 네.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트레일러로 따라오죠. 음. 하윤기도 빠르죠. 은노코 빠르죠. 그렇죠. 예, 아노시케 괜찮죠. 그쵸.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 골을 먹더라도 바로 그냥 훅 들어가가지고 얼리 오펜스를 하거나 속공을 해버려요. 그쵸. 팀이 이게 이제 뭐 리그컵이나 아니면 정규리그에서 얼마만큼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지훈련에서는 어쨌든 공수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효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성우재 감독님 목표하신 속공 1위 팀 되려면 그런 수비가 실패한 이후에 또 나오는 어떤 속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공의 기본은 수비니까 수비 이후에 어떤 속공을 많이 만들겠어. 그러니까 수비를 강화해야지. 아니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네. 사실 진짜 이제 뭐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게 뭐 트렌드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해외의 어떤 속공 잘하는 리그 NBA뿐만 아니라 네. 최근 트렌드가 페이스 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보면은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한 뒤에도 나오는 어떤 속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울렛 패스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빅맨이 스위치해서 컨테스트 한 다음에 그게 들어가도 빨리 바로 넘어가서 바로 등지고 바로 골 밑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맞아요. 식으로 템포로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이게 사실 되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호흡이 어긋나면 그냥 그 패스 나가다가 잘라 먹히고 바로 턴오버해서 또 수비 무너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교한 작업이어서 근데 KT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진짜 이게 여름 내내 좀 집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KT의 이런 속도전을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허운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네. 이 부분이 허운 선수가 프로 리더로서 이제 돌파도 좋고 뭐 모든 부분 득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2대2 공격에서의 어떤 그 패싱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근데 허운 선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좀 약하겠죠. 세트 오펜스의 어떤 효율성은 약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트랜지션 게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KT의 선수 구성상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전이라고 보면 지금 예상을 해보면 뭐 정성호, 박지원, 양홍석, 하윤기, 은노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김영환 있고 김동욱 있고 뭐 아노스키 있고 한의원도 있고 뭐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체력전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상대가 굉장히 버거워하고 KT도 굉장히 좋아요. 그 점에서 그럼 체력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치는 것보다는 상대가 지치는 게 좀 더 많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기대가 정말 그거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됐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뭐 하윤기는 사실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예, 하윤기 정말 고무적인 모습 있었고 네. 여기에 저희가 KT의 또 다른 핵심 양홍석. 네. 양홍석이 어떻게 가느냐. 일단은 속초에서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KT가 지금 허훈 선수 빠지면서 정성우, 박지원, 양홍석 이쪽으로 이제 공격 옵션을 많이 주려고 그러잖아요. 뭐 셋업 펜스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KT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잠재력이 높은 박지원이나 양홍석이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팀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양홍석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까지는 약간 스팟업 슈터 역할을 그쵸.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없는 움직임을 많이 강조하고 수비 리바운드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오프 더 볼 무브에 의한 이제 그 3점 슛 또는 거기에 따른 이제 간결한 돌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볼 핸들링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속초 전지루에서 보시면 2대2 공격을 양홍석 선수가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하윤기나 은노코한테 뭔가를 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양욱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입증해야 될 문제. 그렇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볼 핸들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양우석 선수는 가드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더블 무브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비에서의 어떤 그 견고한 흐름을 공격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은 선수인데 거기 이제 볼 핸들링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또 볼 핸들까지 추가하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미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볼 핸들링을 한다고 했을 때 볼을 너무 오래 소유한다든지 그런 습관을 또 들이게 되면 이게 팀 공격 밸런스가 무너지는 어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볼을 핸들링 할 때 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면서 간결하게 좀 2대 게임을 하는 부분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속초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간결함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볼을 질질 끈다든지 불필요하게 뭔가 이제 한다는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예. 양우석 선수가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그 농구에 대해서 진지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농구를 읽는 흐름이나 센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볼 핸딩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오프더볼 무브에서 이제 스팟업 슈터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공격 리바운드 들어가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경기를 곱씹어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양호 선수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뭐 KT뿐만 아니고 자신의 몸값도 올라가는 거고 대표팀에서의 어떤 전력도 강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KT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번 시즌 4강 이상 갈 거라고 이제 티어 나눌 때도 느낌이 오거든요. 네. 네, 뭔가 지난 시즌만큼 화려한 팀은 아니지만 네. 뭔가 되게 견실할 것 같다. 느낌 온다 얘기하지 마요. 우리 이류농구는 똥촉으로 소문났으니까 느낌 온다 얘기하지 마. 그 소식이 또 속초까지 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네. KT 고무적이다. 네, 고무적이다. 네, 네, 좋습니다. 캐럿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럿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통영 이제 합동 전지훈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까지 있었고, 자 이제 이정현, 전성현, 로슨, 사이먼 주요 자원들이 훈련에 정상 참여를 했고, 예, 고루 이제 연습 경기를 많이 치렀는데, 이제 확실히 이 팀 아직 만들어지는 단계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했어요. 예. 연습 경기 이렇게 보면 예상대로 저런 강점 오케이 예상했어. 저런 약점 오케이 예상했어. 이렇습니다. 자, 강점 뭡니까? 강점은 역시 이 팀은 일단 공격이 좋아요. 요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로슨도 그렇고 전성현이 이 선수는 그냥 이제는 뭐 이동혁 기자께서 많이 쓰는 굳은자. 예, 뭐 클래스 자체가 이미 높긴 하지만 이제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선수가 뭐 집중 견제를 받아서 뭐 흔들리는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안정적이고 여기에 이제 스크리너인 로슨이나 혹은 사이먼이 파생되는 어떤 득점 받아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화력 자체는 되게 괜찮다. 공격 그림은 되게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 1옵션이고 뭐 이 선수를 미끼로 해가지고 다른 뭐 이정현이나 이쪽으로 이제 1위 그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버텨주는 거 그게 이제 그래비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죠. 네. 그리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전성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수비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대 팀에서도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보일 거고 앞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비티 효과에 대해서 약간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5대5 농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목 한 명만 맡으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농구 어떤 이제 뭐 전술서나 이런 이제 그 지도자들 쓰신 책을 보면은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1이 한 명이 아니라 1.5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마크맨 있죠. 네, 맨투맨을 가정해서 내 마크맨 있지만 내 근거리에 있는 선수에 대한 헬프 디펜스나 로테이션 수비까지 했을 때 1.5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 마크맨을 막으면서 그 부분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네. 팀 조직력이 끈끈해진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예, 수 있죠. 그게 수비 조직력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0.5인분을 각자가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각자의 팀 색깔에 맞게 거기에 따라 수비 조직력이 좋냐, 아니면 모래성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전성현의 마크맨은 0.5를 포기해야 돼요. 맞아요. 예, 한 명 전성현 막아야 돼요. 왜냐면은
저 1.5 하겠다고 다른 데 가면 전성현 약간으로 공간 주면 그냥 3분 뻥뻥 터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4명이 그 0.5를 또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그 옆에 네. 있는 선수는 또 0.5를 뺏겨요 이쪽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엄청난 파생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그래비티 효과가 무섭다. 네. 전성현은 무섭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불안 요소 네. 이 팀 확실히 이제 김세희 감독님 색깔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강력한 트랩, 네. 어떤 이제 로테이션. 네. 근데 이게 아직 뭔가 다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 아니 속초 전지훈련에서 네, 네. KT가 그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윙 쪽에서 윙 쪽 45도 지점에서 기습적인 트랩, 베이스에서 기습적인 트랩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패스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패스 길을 이제 하면 패스 길을 보면서 이제 스틸하는 음. 그걸 하는데 정작 캐롯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피켓 노리듯이 예를 들어서 트랩을 가면은 네. 그 이제 옆에 윙 45인 선수가 이제 페인트 존으로 약간 쳐져서 롤 할 수 있는 선수의 공간을 잡아먹어주죠. 네. 그리고 롤하는 선수 체크를 해줘. 이걸 태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 계속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를 사실은 밑에 있는 선수들이 베이스라인 쪽에서 로테이션을 돌아서 쫙쫙쫙 로테이션 나가줘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박진재 선수나 아니면 로슨이나 사이먼 선수가 멀뚱멀뚱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그냥 오픈이 뻥뻥 나요. 그래서 이게 KT 시대는 되게 면밀히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문성곤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냥 악착같이 달려서 팍팍팍 이제 로테이션하고 샷 컨테스트 해줬는데 캐롯은 아직 이게 지금 아직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뭐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사실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거 네. 어떻냐. 그러니까 사실 뭐 로테이션 수비는 다른 팀도 하는 건데 김세희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르냐 했을 때 로테이션 방향이나 타이밍이나 약간 다르다. 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서 네. 저도 어떤 게 계속 얘기를 했냐면 이거 정규리그 때 이거 계속 쓰면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KGC니까 그 KGC고 손발이 어느 정도 2, 3년에 이렇게 맞으니까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쉽지 않은 수비인데. 그렇죠. 예. 근데 캐롯은 또 이제 어떤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활동력을 높이면서 그런 이제 수비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스틸 거기에 따른 이제 트랜지션 게임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세희 감독님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아니면 창단식 때 계속 그 얘기하시잖아요. 올해는 좀 힘들고 네. 내년이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후에 어떤 애플 시장을 감안한 어떤 이야기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이적 네. 시장에서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김세희 감독님 특유의 스타일의 선수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녹아들고 이게 코트에서 실행이 제대로 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 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농구 이게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2, 3년 계획을 세워놓고 감독이 거기에서 플랜을 짜서 그렇게 만든다. 오케이. 나쁘지 않네. 그럼 올 시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감독이 선수한테 맞춤형 전술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걸 할 거야 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 세팅을 그렇게 해놔버리면 이게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현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정현에 대한 수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많아질 수 있는 거 이정현 선수도 거기에서 그 수비에 대한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는 이제 그 패턴에 대한 익숙함도 챙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공격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선수 개인이 어떤 공수 밸런스인데 그래서 보통 보면 그동안 이제 국내 리그에서는 특히 이제 농구 대잔치 때 그랬어요. 에이스들은 수비 잘 안 해. 예. 그리고 공격에 집중하고 에이스들은 수비 잘 안 하고 그때 당시 수비 활동력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였고 근데 지금 이제 공격하고 수비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오지현 선수 얘기를 할 때 전인철 감독이 뭐 욕심 부린다. 욕심 부린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왜 그렇게 감독님도 다들 뜨끔하시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했냐고요. 옛날 비디오 한번 돌려보라 그래.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국내 농구가 사실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고 지금 세계화에서 좀 처진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잔재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에이스들 보면 수비 안 해요. 공격만 해. 맞아요. 그래서 네. 프로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배우죠. 그런 걸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좀 전파를 시키라고요.
갑자기 급 분노를.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네. 이제 뭐 이혁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캐롯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팀들이 이제 이 김승희 감독님 특유의 스타일을 잘 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인상공사가 LG한테 유난히 약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이 거의 마레이에게 거의 패싱 게임으로 농락을 사실 농락당했죠. 당하면서 되게 좀 뜬금없이 많이 졌던 이런 그때도 기억도 이제 있고. LG가 코너를 잘 활용을 하면서 마레이가 피딩이 워낙 좋은데 그렇죠. 사실 오세근이 이제 도움 수비를 갈 때 예. 타이밍을 전혀 못 잡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세근이 경험이 많은 그런 빅맨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못 잡았다. 그거는 이제 그 전술적인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NBA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네. NBA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어떤 블리츠 수비가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2010년대 초반에 마이애미가 이걸로 완전 리그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마이애미가 4년 연속 파이널 2012년 13년 그렇게 우승하고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시, 드웨이는 이런 선수를 가지고 이 인상공사 같은 수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14년도에 샌안토니오랑 또 만났는데 거기서 파이널에서 이 수비가 농락을 당합니다. 그 뒤에 NBA가 블리츠 수비가 쇠퇴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드스테이트가 나오면서 스위치 수비 트렌드,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드랍백 트렌드 이렇게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거를 굳이 NBA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술은 유기체 같아서 이게 강하면은 대응법이 나와요. 그렇죠. 공격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또 수비도 변해야 돼요. 근데 캐롯은 지금 이제 그 잘됐던 분명히 지난 1년 동안 잘됐던 수비법은 맞는데 이거 분명히 이제 다른 팀들 다 알기 때문에 대응하기 시작할 거고, 지난 시즌 LG가 잘 대응한 게 그 약간 그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적의 수비법, 무적의 전술을 없다고 봤을 때 네. 다른 뭔가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어떤 플랜 B까지 안 가도 뭐 A.5, 뭐 A.B 뭐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이게 전술은 결국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는 그 얘기예요. 유연성을 잃고 그냥 그것만 고집하면 저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봐서 이거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 오랜만에 100% 동의합니다. 오랜만에. 되게, 저는 그동안 제 얼마나 동의를 못했으면. 네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아니요 네.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리한 지적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 같아가지고 사실 KGC에서 많이 당했죠. 다른 팀들이 많이 당했었고 좋은 그 수비 전술이었지만 저는 효율증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효용성이 조금씩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대의원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 그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롯 같은 경우는 또 이정현도 이제 네. 1번 전환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고칠 점이 많이 보인다. 예. 이제 김대희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바운스 패스. 이게 네. 바운드 패스가 아니라 바운스 패스입니다. 정확한 네, 네. 표현은 바운스 패스가 그런 잘해야 이제 된다. 그 용어들이 많죠. 저희도 이제 잘 쓰지 못하는 용어들인데 뭐 예를 들면 핸즈오프 아니고 핸드오프. 핸드오프죠. 핸드오프. 그다음에 예. 뭐 미들 레인지 게임 그런데 미드 레인지 또는 이제 미드 점퍼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미드 예. 점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운스 패스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근데 이게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이게 이제 김세희 감독님이 그 포인트 카드들이 딱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상공사 시절부터 그런 건데 네. 이재도 선수나 변지현 선수한테 그렇고 정확한 자세로 바운스 패스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뭐 창조적이고 센스 있는 플레이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하면 좋지만 그 전에 안정적으로 딱딱딱 패스 볼백업 해주고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이정현이 실제로 이거 진짜 맞는 지적 같은 게 점프 패스하는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세대 시절에도 그렇고 오리온 시절에도 그렇고 드리블하다가 점프해서 반대로 넘겨주고 이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세희 감독님의 지적은 그거죠. 이거 턴오버 위험성이 너무 높다. 안정적으로 확실한 패스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 바운스 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1번으로서 갖춰야 될 김세희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걸 갖추는 게 지금 이정현이 어느 정도 약간의 성장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익혀가고 있다.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점프 패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근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인트 가든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는 자신의 공격뿐만 아니고 자신의 그 팀 동료들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보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바운드 패스를 하게 되면 점프를 하게 되면 무조건 패스를 하거나 슛을 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슛으로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패스를 할 때는 이 그 즉각적인 반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거기서 바운스 패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길러져야 되는 건 맞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김승희 감독이 이게 무조건 바운스 패스만 해라 그건 아닌데 그 점프 패스를 하는 습관이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정현은 진짜 세세한 어떤 습관부터 지금 고쳐가는 단계에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뭐 리그컵에서 과연 이제 이정현은 그런 부분을 얼마나 좀 다듬고 나오느냐 이런 것 좀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리그컵에서 얼마나 적응을 하고 나올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게 리그컵에서는 또는 정규리그 초반에는 이정현 선수가 헤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잘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KGC 인삼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공사는 최근 기간은 유일하게 합동 전지훈련도 안 가고 해외 네. 전지훈련도 안 가고 이제 네. 어떤 이제 수도권에서 연습 경기 치르면서 이제 좀 이제 내실을 좀 다졌는데 현재 이제 스펠맨과 이제 외국 선수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데릴 먼로. 데릴 먼로. 네, 데릴 먼로. 네. 스펠맨과 데릴 먼로가 합류를 했고 지금 연습 경기도 뛰면서 이제 컨디션 조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맨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일에 입국해서 이제 훈련도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엔 살이 좀 쪄서 왔다고 해요. 그때는 또 스팸맨 상태였나 봐요. 네. 그러다가 3일 동안 10kg 빼고 지금 이제 개막 때까지 3, 4kg 더 빼겠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사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올라온다고 스펠맨이 네. 미국에 있을 때 네. 그때 진짜 좀 약간 좀 쪄 보였거든요. 약간 저 같았어요. 약간 이렇게 턱선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진 보면 되게 날렵해졌어요. 근육도 선명해지고 그래서 네 이제 스팸맨 탈출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선수가 네, 작년에 네, 스팸맨이었잖아요. 네, 네, 챔피언 결정전 네, 때도 네. 그렇고 네, 그랬는데 네, KGC가 네, 이 스펠맨 선수를 재계약을 했고 스펠맨 선수가 굳은 의지를 다지고 네. 미국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만 굳은 의지를 다지잖아요. 그 약간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네. 살 빼야지. 굳은 네. 의지 다져요. 네. 뭐 눈물 흘리면서. 네. 예. 그게 이제 두 끼를 못 넘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굳은 내일 의지를 빼면 되지. 내일 빼면 되지. 재계약할 때만 굳은 의지를 다진 거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진리예요. 아. 네. 빼면도 그래서 9월부터 뺀 겁니다. 네. 아니 보통 정상적이면 네. 내가 지난 시즌에 네.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느낀 게 많아가지고 재계약을 했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가가지고 쫙 빼서 운동하고 몸을 쫙 만들고 딱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이거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살쪄서 온 그러니까요. 거는. 네. 네.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하고 근데 뭐 3일 만에 10kg 뺐다니까 또 3일 만에 10kg를 또 어떻게 빼지? 진짜 신기해요. 물도 안 마셨나? 예. 제가 볼 때 이거 3일 만에 10kg 뺐다라는 거 약간 좀 뭘까 구단의 엄플 아닙니까? 엄플이다. 아니, 강조하다고요. 3일 만에 10kg. 예. 3일 만에 10kg 뺀 것도 문제예요. 왜 3일 만에 10kg를 빼? 그러면 서서히 빼야지. 근손실이 상당할 텐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제 확 뺐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3, 4kg 뺀다. 네. 예, 그게 아마 적중 체정 지금 목표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몸 상태는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몰로랑 둘 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론 이제 네. 좀 더 내부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지만 뭐 리그컵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왔고 3일 동안 10kg 감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왜 이 선수가 NBA에서 성공을 못했을까?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능력치는 좋거든요. 슛도 좋고 높이도 좋고 운동이 상당하죠. 네, 활동력도 좋고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저는 여전히 씹어먹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온노코가 왔어요. 몸으로 밀고 거기서 미드 점퍼를 쏠 수도 있고 아니 포스트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로 수비력 여전히 좋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복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네. 좀 잘 만들어서 그렇죠. 스펠맨 저는 찍었는데 네.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실망하셨군요. 굉장히 불안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스펠맨이 어느 정도 상태일지 이제 앞으로 또 연습 경기랑 컵 대회가 네. 있으니까 그때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리그컵 때 보면 네. 알겠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KGC는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김상희 감독님 모션 오펜스 어떤 이제 적응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빅맨들의 어떤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어떤 그런 주문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KGC 올 시즌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오세근 선수나 빅맨들이 기습적인 3점슛을 쏘긴 했었지만 그걸 이제 지향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롤을 하면서 포스트업에서 비벼주고 그래야만 이제 공수 밸런스 그 내외각의 밸런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오세근 선수의 공격 옵션도 살짝 이제 깎았었고 줄였죠. 예, 전성현 선수의 어떤 그 3.1 옵션 그다음에 변준영 이 옵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빅맨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오세근이나 사실 뭐 김철욱도 3점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괜찮죠. 여기 주현우도 이제 건국대 시절부터 이미 중거리슛 던졌던 선수들이고 네. 여기에 스펠맨 데린 몬도까지 3점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은 모션 오펜스 뭐 이제 모션 오펜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펠맨이나 오세근 같은 자원들이 3점 라인 근처에서 오프볼 무브를 도와주는 어떤 스크린 이런 것들 뭐 많이 할 거고 핸드오프 패스도 많이 할 텐데 그때 순간순간 3점 라인 밖으로 빠져서 3점을 던지는 작업이 좀 빈도가 높아질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득일 것인가? 기존 어떤 시스템에 비해서 네. 이거는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유행어로 말씀드리면 소는 누가 키워? 그렇죠. 그러니까- 골밑은 누가 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뭐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농구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빅맨들이 3점슛 능력을 키워야 되고 거기에서 오픈 찬스가 나면 던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던져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3점 슈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컨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비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이 나면 그 3점슛 능력 있는 센터가 던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던져야 되고 이제 수비가 강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 뭐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뭐 이동희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밑 수비가 기본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몰볼이라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나 승부처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 입증이 됐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외각의 밸런스를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또 이제 공격적인 측면 봤을 때 이 점은 누가 넣을까?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죠. 왜냐하면 오세근이 말씀하신 대로 김승희 감독 체제에서 어떤 이제 그 깎고 롤을 최소화하면서 받아먹는 롤 위주의 어떤 득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 2점과 3점 밸런스가 좀 잘 어느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KGC는 리그에서 사실 역사에 남을 정도로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오세근이 그렇게 간결하게 2점을 잘 만들어주면서 네. 그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았는데 자 오세근과 스펠맨까지 밖으로 나와서 3점 시도가 늘어난다. 자 그렇게 되면 2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는 진짜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현대농구는 포스트업이 이제 사장됐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골밑 공격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NBA에서 3점 많이 던진다, 뭐 역대급이다 이렇게 하지만 골밑은 대신에 드리블 돌파는 가드들의 리머텍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히려 그걸 또 중요시해. 몰이볼은 3점 던지는 농구가 아니라 2점과 3점, 골밑과 3점을 중시하는 농구거든요. 그죠. 골밑은 여전히 너무 중요해요. 음. 근데 자 오세근이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럼 골밑에 과연 누가 득점을 할까? 그리고 KGC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속공 강하고 있는 KT나 아니면 이제 지난 시즌에 SK처럼 속공을 스피드를 엄청 올려서 득점한 팀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이 팀 빠른 팀이 아니에요. 네. 예, 트랜지션이 빠른 팀이 아니고 트랜지션 2점을 많이 만드는 팀이 아닌데 이거 어떡할까? 예, 이거 과연 어떤 그 받쳐줄 만한 어떤 이런 우려 사항을 받쳐줄 만한 어떤 플랜들이 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우려되면서 궁금하긴 합니다. 네,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격 루트가 다양한 건 좋은 거고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GC는 기본적으로 오세근이나 이제 문성곤도 좀 익었다고 보면 그런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센스 또는 조직력은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변준영의 돌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넓혀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변준영의 돌파가 극대화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되면. 근데 여전히 그런 이제 밸런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스펠맨 같은 경우에 3점슛 던지는 건데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1대2 페이스업을 할 때 이전에는
단순한 1대1을 했었거든요. 음. 수비수 앞에 두고 그 전에 사전 작업 없이 뭐 스크린을 받고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오픈 찬스가 난 상태에서 수비수를 페이크를 주고 막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거기서 석점을 던져 이런 게 없이 1대 진짜 순수한 1대1을 했다고요. 근데 전 세계 농구에서 순수하게 1대1을 해서 그 효율성을 가지는 농구는 없습니다. 그쵸. 네, 뭔가 사전 작업을 해야 되고 NBA도 마찬가지. 뭔가 사전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미스매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수비를 흔든 다음에 거기에서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1대1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스펠맨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했을 때 페이스업으로 돌파를 했을 때 그 사전 작업을 하고요. 돌파를 했을 때 뭔가 효율성이 담보가 되는데 근데 스펠맨의 성향상 보면 외곽에서 그냥 띡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이제 좀 쉬운 농구를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좀 갈까봐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세근이 나왔다. 여기서 석점을 던진다. 석점을 안 던져도 스트레치가 된다. 그럼 안쪽에 어쨌든 스페이싱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스펠맨이 파워도 좋고 스피드도 괜찮으니까 은노코나 뭐 테디나 이런 선수들을 하고 또는 원이나 이런 선수 했을 때 페이스업으로 순간적으로 뚫어버리면 그쵸. 그 밑에 찬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걸 적절히 좀 섞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네,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상식 감독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예, 그분은 네. 수정을 하실 겁니다. 리그컵에 좀 이런 이제 공격 패턴의 변화 굉장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네. 속초 전주를 중계를 봤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해서 아예 거기서도 아예 편파 중계를 아주 삼성 편을 그냥 드시더라고요. 아니 그 거기 마지막 날 네. 거기 있는 그 제작진과 그 호스트들이 네. 좀 지루했는지 네. 편파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실하게 한 것뿐이고 네. 얍삽한 옆에 있던 최용석 기자는 중립 지킨다고 막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렇죠. KT 팬한테 네. 욕 많이 먹었지만 네. 저는 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은 좀 봐줘야 돼요. 우리 삼성. 네, 네, 네. 우리 삼성. 네. 네. 삼성이 잘 돼야 리그가 흥행합니다. 그럼요. 예, 서울 팀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네. SS류였어요. SS류.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이제 속초 합동전주에서 연습 경기를 계속 치렀는데 확실히 달라졌다. 사실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이제 이돌 기장에서 그 우리 티어 나눌 때 이런 얘기하셨어요. 삼성 이제 감독 바뀌었는데 아직 알 수 없는 팀 컬러. 이걸 이제 불안 요소로 이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확인을 하셨어요. 네. 근데 되게 고무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맞아요. 평가하세요? 달라졌어요. 달라졌다. 네.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좀 어떤 부분이 많이? 지금 객관적 전력은 여전히 삼성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6강을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6강 안 간다가 6강 간다가 30%, 못 간다가 70%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팬분들도 6강 가면 좋겠지만 또는 삼성 관계자분들도 6강 가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팀 컬러를 끈끈하게 가지고 가면서 전투력을 올리는 거. 그래서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일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네. 되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은희석 감독님이 사실 경기 중에 호통을 진짜 많이 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거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속초에서도 그 이제 이호연이었나요? 이호연이 그 이제 그 드리블 공간에 미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네. 불러가지고 그냥 맞아요. 소리를 내시고 네. 그런 이제 수비적인 부분, 어떤 약속된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이제 강하게 호통을 치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삼성이 진짜 이번 연습 경기 보면 순간적인 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진짜 엄청 끈끈해졌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 제가 아직 객관적 전력은 불안하고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연 또는 장민국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이제 첫 스텝을 뺏겨요. 그래서 돌파를 쉽게 허용을 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있던 그 습관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태도는 좀 달라요. 태도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뭐 느끼긴 하겠지만 뭐 공격으로 풀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 보일 때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이제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이 팀 어떤 응집력 자체는 좀 많이 끈끈해졌다. 그리고 은인석 감독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지금. 가만 놔주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중계화면은 안 잡혔지만 벤치에서 호통을 받는 선수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수비에서 미스가 나왔거든요. 또는 이제 공격에서 뭔가 엉켰는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패턴 미스가 있었을 때 바로 불러서 야단치고 긴장감 넣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소통도 중요하고 선수들하고 소통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삼성이 필요한 게 뭔가라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엄격한 원칙에 의한 끈끈함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정현 선수 그러면 KCC에 있다가 이제 삼성 간 이정현 선수 그러면 공격은 뭐 마스터인데 수비는 굉장히 뭐랄까 구멍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뛰어다녀요. 잘 뛰어다닌다. 심지어 예, 김시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 뛰어다니고 거기서 활동력이 KT가 굉장히 빨랐었잖아요. 속도도 굉장히 좋고 근데 거기에 밀리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 밀리지가 않으니까 저 팀은 뭐 세부적인 어떤 약점 또는 뭐 객관적 전력의 열세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잘 버티고 나가면 한번 시즌 중에 찬스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대로 가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외국 선수들 이메뉴얼 테리, 마커스 데릭슨까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는 이쪽도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이? 예. 일단 테리 같은 경우는 딱 예상한 스타일인데 맞아요. 근데 그 예상한 강점이 막상 이제 실제로 와서 뚜껑을 열었을 때 별로 그렇게 엄청나지 않으면 사실 진짜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 외국 선수들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테리는 그러니까 딱 예상했던 대로 잘하는 걸 잘해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어떤 트랜지션 가담이라든지 2대2 상황에서 어떤 롤하고 엘리웁 받아먹는 어떤 점프력 이런 것들과 딱 기대했던 활동력 좋은 모습 보여줘서 이거 삼성이 원하는 농구 할 수 있겠다 이 선수랑 있으면은 이런 생각 일단 테리에 대해서는 저는 들었고 중심을 그렇거든요.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 이 선수의 강점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수비에서 맥을 잡는 수비. 골 밑에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인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골 밑에서 2인분 합니다. 2인분 한다. 예. 예. 쉴 새 없이 쳐줘요. 그래서 수비 맥을 잡아요. 사실 저는 이제 삼성이 아이자 힉스를 놓쳤을 때 삼성이 또 힘들 수 있겠다. 왜? 뭐 이정현 선수 들어와서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는 뭐 어떡하지? 그랬는데 테리가 들어오면서 뭐 아이자 힉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테리도 수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밑 수비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야 외곽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뭐 이건 기본적인 부분인데 근데 테리가 그 부분에서는 힉스보다 나은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대 공격인데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지금 김시래와 이정현이 2대2 공격에서 테리와의 호흡이 불안전해요. 불안전한데 이 불안전한 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테리가 기본적으로 은도혜 선수가 굉장히 픽을 한 다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빠르다 그랬잖아요. 테리가 더 빨라요. 테리가 더 빠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정현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2대2 할 때 타이밍을 못 맞춰주고 있다. 너무 빠르니까. 네,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다. 그것만 맞춰주면 테리의 2대2는 상당히 위력적일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2대 공격 가장 잘하는 두 가드가 있어요. 두 가드가 김시래, 이정현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두 선수가 테리의 속도감 때문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고 그걸 조정을 하고 있다. 이건 만약에 맞추게 되면 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추게 되면 상대가 2대2 수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테리의 이 채공력이나 특히 두발 점프할 때 이 채공력 보면은 네. 타이밍만 맞게 볼 들어가면 그냥 덩크로 다 찍어버려. 그렇죠. 엘리움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이게 패스가 제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2대2 진짜 말씀대로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테리처럼 그런 롤 중심의 어떤 스코어들이 가진 약점이 뭐냐면 이게 은도의 은노코랑도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한 그쪽에도 우려가 있는 건데 일맥상통하죠. 예. 네. 아래 구역, 반원 구역 밖으로 나가면 메이드 확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슛 터치가 약한 거죠. 네. 근데 테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이제 연습 경기 보면은 거기서 쓰는 플러터성의 어떤 이제 원핸드 슛이 있는데 이게 확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 슛 셀렉션을 잘 잡아요. 자기가 이제 미드 쪽에서 뭐 슛을 무리하게 던지지 않고 오픈이 났을 때 그걸 이제 싹 던지는데 그 효율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무기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수가 막 미드레인지 점퍼 던지고 3점 이런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애초에 안 할 거예요. 애초에 안 해요. 네, 안 할 텐데 딱 자기가 할 것만 딱 할 텐데 할 것만 공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운노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요하다. 자기 능력을 아는 게 그거 이제 메타인지가 중요한. 사실 전 선수들도 메타인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네.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네, 아는 네.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내 플레이를 딱 코트에서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타인지는 상당히 좋다 이 선수. 그렇죠. 우리 이륜호가 네. 메타인지가 상당히 좋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비주얼로 간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희 진짜 큰일 났습니다. 막 저- 맨날 메일 날라오고. 저희는 사실 약간 이제 골방 느낌의 B급. 그렇죠. 아저씨들 농구 얘기. 그렇죠. 이런 게 메타인지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테리도 메타인지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런 이제 딱 필요한 플레이들만 하는 모습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예. 마커스 데릭슨이 좀 더 놀랐어요. 데릭슨. 네. 데릭슨 진짜 대박이에요. 예. 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쟤는 노래 잘 부르겠지. 잘 부르는데 좀 더 잘 부르네. 오케이. 1차부터 감이 오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데릭슨은 쟤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데 저번 시즌에 나왔는데 기대보다 별로 못했는데. 근데 지금 확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 말로 한 7kg 정도 감량을 했었다. 뭐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삼성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약간 삼성도 약간 그 리스크를 알고 영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알고, 그러니까 잘 되면 진짜 대박. 왜냐면 원래는 1옵션급으로 왔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KT에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안 좋았던 어떤 몸 상태 이게 그대로면은 사실은 또 이제 정말 기대 이하일 수 있는데 다행히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삼성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체중이 빠져서인지 일단 훨씬 날렵해요. 이 선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능은 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의 슈팅 능력은 리그 최상급이다. 그쵸. 역대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걸 보여줬고 속초에서 뭐 탑에서 특히 탑에서 한 2, 3m 뒤 떨어진 지면서 그 장거리포 던지는데 다 들어갔던 거예요. 실제로 다 들어갔고 거의. 예,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고 더 좋은 거는 클러치에서 그런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KT에서도 보여줬었고. 근데 이 선수의 문제는 뭐냐면 마인드. 그 어떤 부분이냐면 공격을 하니까 수비에서 좀 쉬어요. 그리고 팀에 필요한 어떤 그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잘. 기피하죠. 예. 네. 그리고 KT에서도 헤어질 때도 이제 내진탕 증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CT 촬영을 해봤더니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데릭슨은 안 된다고 갔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불안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옵션을 왔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수비할 때 보면 센스가 좋은 선수니까 막 다 쳐주고 거기에서 수비 공헌도가 꽤 높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이 선수가 3점 슛 능력만 갖춘 선수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포스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골밑 돌파를 하는 게 아니고 미드 점퍼를 쏘는데 턴어라운드로 아주.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처에서 써먹기 굉장히 요긴한 옵션 같습니다. 그렇죠. 데릭슨의 어떤 그 슛 메커니즘이라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데릭슨이 사실 KT 시절에는 진짜 밖에서 받아먹는 약간 그런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무기력한 느낌이 있는데 폭발력은 또 있는 터지기 네, 시작한 무서운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되게 뭔가 건실한 느낌? 네. 견실한 느낌이 있는 어떤 스코어러 타입이 됐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삼성은 테리 1옵션, 데릭슨 2옵션 이렇게 해서 1, 2옵션의 서열을 확실히 정해서 출전 시간 배분 이게 아니라 이 팀은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원하는 옵션이 있는 선수를 그냥 쓰면 되겠다. 왜냐면 데릭슨 같은 경우는 네. 수비에서 그렇게 큰 약점이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물론 뭐 네. 높이나 스피드의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예전에 왜 그 KT의 그 좀 푸근한 아저씨 같은 지금 이름이 기가 안 나는데 전체준 네. 감독이 하고 네. 같이 이렇게 제스퍼 존스. 제스퍼 존스. 제스퍼 존스 느낌이 나고. 그렇죠. 근데 수비나 어떤 스피드는 조금 더 나은 그렇죠. 그런 제스퍼 네. 존스 느낌이 좀 났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거의 지금 1옵션 2명 데리고 하게 될 수 있다. 잘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네. 새 시즌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음. 물론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여전히 전력에서는 비교를 하면 좋지는 않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도 이제 지금 통영에서 연습 경기 치렀는데 일단은 이제 이 선수는 스펠맨과 달랐어요.
와니. 와니. 예.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누누이 얘기하시면 나는 꼬라지 분이 외국 선수 정말 싫다. 예. 아, 제가 원희는 이제 뭐라고 참 아유. 원희가 이제 그때 한때 눈밖에 났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여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자, 8월 30일에 입국해서 I love 팀에- 원희. 예, I love 원희. 아, 순식간에 태세잖아. 네, 팀에 합류를 했는데 몸이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된 맞습니다. 상태로 예. 예,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 이래야 돼요. 예, 네. 진짜 멋있는 선수 네. 같아요. 그래서 원희 본인의 말로는 신혼여행 갈 때 기간, 신혼여행 때 운동하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진짜. 예, 그때만 쉬고 그 외에는 훈련 계속했다. 어떤 운동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거 노란 딱지 붙어요. 잘못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네. 이거 팔굽혀펴기를 하는지 아, 그쵸. 예. 어? 하체 다리 운동을 하는지 예, 모른다고요. 예. 예. 아, 그 그렇죠. 얘기인데 뭐. 예. 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노딱 붙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아무튼 신혼여행 기간에 네. 뭐 운동을 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신혼여행 때는 운동을 안 했고 이제 그때 빼고는 운동을 했다. 네. 네, 꾸준히 운동을 했고 그 이제 뭐 제가 거의 한 달 두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SK랑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체중을 좀 체크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최적의 몸 상태로 합류를 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원희가 이게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네. 볼 때는 예. 이렇게 되면 대박이죠.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수비 5건이 목표다. 공격은 이미 많은 거 보여줬기 때문에 네. 수비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 아.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정말 좋은 선수 같아요. 머리가 좋은 네, 선수다. 그리고 거기 이제 실행력이 있다고 그러면 음. 이 선수는 여전히 리그 최상급일 음. 수 있다. 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동안에 보면 이제 공격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SK의 패턴 여기에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막을 수 없는 어떤 선수가 됐고 좋았잖아요. 근데 수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외곽에서 좀 뚫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요구를 하면 원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뭐 최준영, 안영준 또는 이제 외곽에 있는 수비수들과 호흡을 맞춰서 메워왔단 말이죠. 그런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워왔는데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좋고 수비는 약간 좀 평범한 수준인데 공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수비의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최상급 용병인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비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활동력을 넓히겠다 이건 지난 시즌에 자신의 세부적인 약점을 메우겠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정말 그러면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네, 약간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걱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대2 수비할 때도 원희는 해지를 많이 안 가요. 이거는 이제 네. SK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해지라는 것은 많이 뛰쳐나가고 이제 동작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하고 네. 원희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 워낙 이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드랍백으로 오히려 좀 쳐져서 이제 체력 소모 를 줄이고 다른 국내 선수들이 좀 커버를 좀 해주고 네. 이게 사실은 공수 밸런스 면에서 SK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인데 네. 원희가 해치를 많이 나기 시작하면 이 선수의 공격 효율이 과연 그 전처럼 나올까? 네.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면 공격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희의 이런 목표를 비꼬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는 제가 약간 잘생긴 BJ 하겠다. 약간 꽃미는 내가 아이돌 센터 하겠다. 약간 요거나.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이상향. 맞아요. 저는 항상 꿈꾸거든요. 예, 내가 아이돌 멤버가 되는. 차은우가 되는 꿈 항상 있지만 먹방 담당. 네, 먹방 센터. 예. 네네. 현실은 하지만 먹방 센터 그리고 일위농구의 이 패널. 네. 제가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 이제 약간 이런 토크 위주의 계속 해봐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원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우리 현실 감각도 가지면 좋다. 근데 네. 저는 장점을 살리자. 예. 처음에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도 처음 비슷했어요. 약간 터무니없다. 좋은데 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뭐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 선수들 중에 수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해치도 잘하고 뭐 수비 이제 활동도 좋고 뭐 테리도 그렇고 운노코도 그렇고 운노에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원희보다 수비력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원희는 해치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슈팅 거리가 넓지 않아요. 그쵸. 예. 그쵸. 예.
세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네. 물론 상대 2대2 게임을 했을 때 가드를 쳐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오재현이나 뭐 최원혁이나 이런 선수들 맡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깅한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포스트에서 뭔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몸으로 밀어내는 거. 이거는 원의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좋으니까. 예. 그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속공에서 트랜지션이 문제인데 이게 과연 감당이 될까? 그래서 야 이거 잘하면 수비 오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원희가 야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의 어떤 구조를 보니까 한 30%에서 40%는 되는 것 같다. 확률은 있다. 네. 네. 근데 단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근데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느 정도. 네, 네. 이제 좀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원희가 어떤 모습 보일지. 지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수 워낙 KBL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네. 전지훈련 연습경 이럴 때는 무리를 안 하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은도혜 선수하고 이제 원희 선수가 맞대결 펼쳤을 때 은도혜가 워낙 잘하기도 했었지만 뭐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희가 간 보고 있다. 어떤 느낌인지 쓱보고 있다. 너 네. 할 거 일단 해봐. 네. 자 쇼케이스 버려봐. 네, 내가 그렇죠. 일단은 보고 파회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다. 맞아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 연습경에서 게이지 프림한테도 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네. 사실은 원희가 프림이 너무 전투적이니까 네, 네. 다칠까봐 이렇게 그렇죠. 몸살했다는 얘기가 진짜 많고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연습 경기에서 외국 선수 매치업은 사실 처음은 외국 선수들끼리는 약간 서열 정리에 되게 그렇죠. 기싸움인데 네. 원희는 사실은 여기서 굳이 뭐 안 해도 그렇죠. 네. 이미 약간 1위에 올라 있는 복면광 이렇게 네. 왕 의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SK의 중요한 이슈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린 안영준의 공백 어떻게 메우느냐. 네. 근데 김영빈이 요번 전지훈련 그리고 연습 경기에서 고무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로테이션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요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SK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스카우트 기준이 길고 긴 그렇죠. 네, 높고 윙스팬 길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김영민 선수가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 같아요. 포텐셜이. 네, 제일 높은 것 같고. 근데 단지 이제 채워야 할 부분이 많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폭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윙맨 자원에 문제가 있는데 최승욱 선수가 툭 튀어 나오면서 뭔가 전지훈련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출전 시간에 어떤 자기 분량을 챙기고 있다면 김영빈이 안영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SK 전시철 감독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있어요. 나도 좀 시간을 줘요. 하는 그런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2019년 드래프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3년을 보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입단하자마자 그 골반 교정, 네. 그리고 이제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 몸을 만들었는데 그 관건은 이제 2년차, 3년차였는데 그때 사실 이제 뭐랄까 코칭 스태프로부터 뭔가 이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태도의 어떤 문제라든지 마인드의 문제도 좀 있었다는 얘기가 뭐 기능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희철 감독님께 좀 되긴 했는데 여쭤봤을 때도 뭘 보여줘야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회를 주지 보여주지 맞아요. 못한 선수에게 마냥 기회를 줄 수 없다 어리다고 이렇게 이제 확 세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영 선수도 인터뷰 이제 다른 쪽 기사를 보니까 형빈이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기들이 바로바로 경기에 뛰니까 약간 이제 약간 풀어진 부분이 있어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선수들한테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인력으로 잘 안 돼요. 적응해야 되고 어린 선수가 딱 들어오면 프로에 딱 들어오면 솔직히 놀고 싶기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적응하려면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을 거고 우리 왜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가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상한 실수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거기서 또 좀 뛰어난 선수들은 마인드를 잡으면서 이렇게 딱 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한데 이제 김영민 선수가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적응을 이제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기본적으로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신장에 슈터치도 괜찮고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로는 그래서 허일영 그리고 베테랑 송창용 여기 김영빈이 어느 정도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 로테이션을 좀 허일영의 비중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송창용도 뛰어줄 텐데 김영빈이 한 5분에서 뭐 길면은 좋은 경기력 나오는 10분까지 가는 식으로 뭔가 구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빈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아마 리그컵에서 김영빈 선수가 기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순작용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